크렘린 내부의 분열이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엘리트들은 전쟁과 검열에 반대하고 있지만 블라디미르 푸틴은 이를 전혀 보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연방 대통령 행정부는 상황이 통제불능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점을 그에게 알리려 하고 있습니다. 오늘 워싱턴 포스트는 러시아 정치 엘리트들의 공개적, 비공개적 발언과 반응을 분석한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정황은 블라디미르 푸틴의 측근들이 점점 더 그와 그의 방식에 반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워싱턴 포스트만이 이 사실을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저는 이 유튜브 채널에서 유럽 정보기관의 보고서에 대해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 보고서에서는 전쟁을 둘러싼 상황에 대해 확신하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의 경우가 반란이나 심지어 쿠데타에 대한 우려로 인해 급격히 강화되었습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패치입니다. 함께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영상 아래 여러분의 댓글을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약 이 유튜브 채널의 활동을 지원하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 설명에 있는 링크와 계좌 정보를 통해 어떤 형태로든 후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Или по QR-коду на ваших экранах, или же с помощью спонсорства на... 그러니까 만약 이번 에피소드가 여러분에게 흥미롭고 유익했다면 에피소드가 끝난 후에 여러분의 후원을 통해 저희 유튜브 채널의 활동을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워싱턴 포스트는 오늘 크렘린 내부에서 실제로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크렘린 최고 권력층에서 분열의 징후가 점점 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료들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전쟁, 경제 문제, 그리고 강화되는 제약들의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는 곧바로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올해 3월 전직 러시아 변호사이자 친전쟁 선전가였던 일리아 레메슬로가 처음으로 블라디미르 푸틴에 반대하며 러시아 대통령이 사임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간범이자 도둑으로 러시아 당국은 그를 재빨리 체포해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정신병원으로 보냈습니다. 이 일리아 레메슬로는 정말로 수년 동안 블라디미르 푸틴을 온갖 면에서 지켜세우고 러시아 크렘린의 선전에 동조했으며 나발리에 대한 전쟁을 지지하는 등 여러 활동을 했습니다. Казалось бы, ну ничего необычного. 블라디미르 푸틴 정권은 항상 자신의 비판자들과 반대 세력에게 이렇게 행동합니다. 크렘린은 이런 사람들을 항상 감옥에 가두거나 아예 제거해버립니다. 일리아 레메슬로는 정신병원에 보내졌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선전가 레메슬로는 30일 만에 석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일리아 레메슬로는 자신이 러시아에 남아 블라디미르 푸틴에 맞서 공개적으로 싸움을 계속하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워싱턴 포스트의 인용문을 소개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 엘리트층의 균열이 생기고 러시아 경제 상황이 악화되며 억압적인 제한 조치들이 강화되고 인터넷 접근 제한까지 포함되고 있습니다. 선전가인 레메슬로의 입장 변화와 그의 계속되는 공개적인 불복종은 크렘린 권력 상층부에서 더 넓은 분열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불만의 규모가 엄청나다고 레메슬로는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저는 시스템의 일부가 이미 푸틴을 반대해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본질적으로 이것은 소련 말기에 일어났던 일과 비슷합니다. 그때 사람들은 공산주의를 증오했고 그것을 폐지하기 위해 모든 것을 했습니다. 푸틴의 러시아도 소련과 같은 길을 갈 것입니다. 모든 것이 반복되고 있다고 레메슬로는 말했습니다. 여기서 덧붙여야 할 점은 국영사회학 회사인 부치옴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몇 주 동안 푸틴의 지지율이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전면 침공을 시작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정보가 나온 후 부치옴이 2주 동안 블라디미르 푸틴의 지지율 데이터를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우리는 더 이상 이런 지지율을 보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워싱턴 포스트는 선전가 일리아 레메슬로 뒤에는 실제로 세르게이 키리엔코가 있다고 보도합니다. 이 사람은 러시아 정치 기구를 감독하는 크렘린의 기술 관료 출신 수석 부실장입니다. 그리고 키리엔코가 이끄는 이 진영이 연방보안국과 공개적으로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이 경력을 쌓은 곳은 연방보안국입니다. 러시아에서 인터넷 차단의 배후에는
바로 정보기관이 있다는 추측이 있습니다. 이들은 이것이 푸틴을 추적하거나 반정부 야권을 동원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이미 항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는 선정가 레메슬로의 말을 인용해 연방보안국과 푸틴 행정부의 정치 진영이 심각한 갈등 상태에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11월 총선을 앞두고 격화되고 있는 대립이 1996년 보리스 옐친의 재선 전에 크렘린에서 벌어졌던 권력 투쟁을 떠올리게 한다고 지적합니다. 당시 강경파들은 강경령을 선포하고 선거를 취소하거나 연기함으로써 옐친의 권력 유지를 보장하려 했습니다. 한편 더 진보적인 러시아 올리가르이 계층은 단순히 옐친의 선거운동에 자금을 지원하고 많은 돈을 투자한 뒤 그를 통제하려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역사가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 키리연코와 그의 팀이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정치 기술을 통해 나라의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고 설득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방보안국의 제2부서는 푸틴에게 러시아의 상황을 안정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강경한 수단과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득하려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의 드론이 점점 더 깊숙이 러시아 영토로 침투해 정유 공장과 터미널, 항구에 불을 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미사일까지 1000km 떨어진 곳까지 날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더 나아가 드론이 크렘린에서 불과 1.5km 떨어진 고층 건물까지 타격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사회적 불안이 커지고 있고 푸틴은 자신의 신변 안전 조치를 강화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러시아 국민들은 그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유럽 정보국 보고서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의 연방경호국은 3월 초부터 대통령 주변의 보안 조치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이 드론 공격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이 공격은 러시아 엘리트 계층의 인사들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드론 공격이 우크라이나의 소행으로 위장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러시아 내부의 정치 엘리트들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유럽 정보기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연방경호국은 블라디미르 푸틴을 방문하는 인사들에 대한 보안 검사를 강화했으며 그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인터넷에 연결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보고서에는 블라디미르 푸틴이 점점 더 자주 지하 벙커의 원격 시스템에서 러시아를 통치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공개 방문 횟수도 줄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통신 시스템이 주기적으로 차단되는 것은 부분적으로 블라디미르 푸틴의 안전에 대한 우려와 관련이 있습니다. 12월에는 러시아 고위장성 파넬 사르바로프가 암살된 후 실패한 보안 조치에 대해 상호 비판이 거세졌습니다. 유럽 정보기관의 보고서에서는 러시아의 전 국방장관 세르게이 쇼이구가 언급되는데 그는 현재 러시아 연방 국가안보회의 서기직을 맡고 있습니다. 크렘린에서는 그가 군 지휘부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쿠데타 시도와 관련된 위험이 있기 때문에 특히 주시하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부패 혐의로 세르게이 쇼이구의 측근들이 거의 모두 체포되었기 때문에 쇼이구는 자신이 다음 차례가 될 것을 두려워하고 선제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이 방송을 마치면서 크렘린이 바로 이 선정가 일리아 레메슬로를 러시아 내 야권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기 위해 이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는 크렘린 자체의 꼭두각시에 불과합니다.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결론을 이 방송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유튜브 채널의 활동을 지원하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 설명에 있는 링크와 계좌 정보 또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통해 어떤 형태로든 후원이나 유료 스폰서, 구독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지원이든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텔레그램 채널 패치뉴스도 구독해주세요. 링크는 이 영상 설명에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안녕히 계세요.